자, 세자가 심양까지 가게 된 그 기간은 도착하기까지 2달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2월이면 눈보라, 몰아치고 굉장히 추울 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여행을 했으니 2달이나 여행을 했으니 엄청난 고행길이었음이 분명하고 복림대군은 막 추위와 얼루분에 떨며 몸을 떨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청성령을 지났는가 초하구는 어디쯤인가 혹풍은 차디차구나 구준비는 왜 내리는가 아무나 이 행색을 그려서 임계신데 보내드렸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사실은 이게 2달이나 걸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똑바로 안 가고 이리저리 돌아서 가는 겁니다. 혹시 매복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가는 데마다 고을을 다 거치면서 약탈하고 조선 백성들 줄줄이 묶어서 같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자 일행은 죄 없는 백성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또 조선의 백성이란 이유로 청으로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몸의 고통도 컸겠지만 심적 고통이 정말 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힘든 여정 끝에 세자와 복림대군 등 일행은 이제 심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세자와 대군이 머물 수 있는 저택을 이렇게 지어놓고 같이 따라간 고관 자제들과 수행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이제 관소라고 불렀죠. 우리는 심양에 있었으니까 심양관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조선에 있었으면 동궁으로 있었을 것처럼 이제 그곳에서도 나름 이제 시강원, 그리고 이귀사의 인원을 한 20명 남짓 두고 또 거기 총괄하는 사람들을 뒀을 거예요. 그리고 부서를 4개를 조직을 해서 호방, 예방, 병방, 공방 이렇게 조직을 해서 각자 일을 좀 맡깁니다. 호방은 재무 담당, 예방은 물품이랑 의약품 이런 것들 담당을 하고요. 병방은 사람이랑 말, 인마 관리, 그리고 공방은 건물 수리하고 증축하고 이런 업무를 맡아보게 작은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심양에서 세자가 해야 할 일은 공부다. 세자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해서 서연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세자를 식양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청나라는 세자가 해줬으면 하는 역할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중재자 역할을 해. 우리가 조선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할 테니까 그거를 본국에 전달을 하고 본국의 입장을 다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 라고 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외교 업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역시 이 심양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서연 공부도 하고 또 다른 맡은 바 일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서연이 쭉 이어나가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자주 아파요. 좀 또 몸이 약한 데다가 낯선 곳에 갔으니까 좀 자주 아프고요. 그리고 불시에 청황제를 배할하러 와라. 연회가 있으니까 와라. 사냥이 있으니까 참석해라. 각종 의식에 세자를 계속 불러들이는 겁니다. 또 그런 와중에 또 세자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 하니까 세자는 또 이걸 무마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만 해서 굉장히 고초가 심했겠죠. 청황제나 왕족들을 만나면 귀한 물건들을 막 보이면서 이런 거 니네 나라에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있다고 하면 당장 그거 바쳐라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땅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생전 처음 봅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어서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긁어 모으려고 하니까 불시에 또 관소를 찾아와서 조선에 필요한 물자를 요구하는 공문을 써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쓰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조율을 해서 그 물자 요구를 좀 줄이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물건이 왔다 하더라도 함양 미달이거나 도중에 뭐 상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걸 달래느라고 고생을 또 했죠. 청나라의 요구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파병 요구였어요. 1638년 1월에 청은 명나라의 금주를 공격하면서 조선의 병력 지원을 합니다.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자는 지금 조선의 사정이 너무 어렵다. 와도 어차피 힘도 못 쓸 거고 10,000명? 10,000명 너무 많다. 이거 5,000명 정도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줄여놓습니다. 네. 그랬는데 또 조선 조정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줄여놨는데 아니 우리의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파병을 해야 된다고? 이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또 난리를 치다가 약속한 기일이 한참 지나고서야 군사들을 보내요. 이러니까 또 청나라 난리 났겠죠. 과거에 명나라를 도울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더니 지금 우리의 명령을 업신여기냐 하면서 병사들이 도착을 하니까 성에 들이지도 않고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또 세자에게 불똥이 튀니까 세자는 또 황제에게 달려가서 사실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면서 또 변명을 하고 사죄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1640년에는 청이 조선에 수군과 선박을 동원해서 이 군량을 좀 운송을 하라라는 요구를 해요. 이 업무를 맡은 게 임경업이었는데 임경업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115척의 배로 미곡 1만 포를 수송을 해요. 그런데 일부러 늦게 오고 또 일부 양곡은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난 청나라 장수 용골대 그 드라마에 등장을 또 하더라고. 용골대가 세자에게 달려가서 세자는 매사 이렇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지 않냐 하면서 화를 내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조선에 대한 불만 12가지를 지금 써서 얼른 전달을 하시오 하고 채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소현세자는 그래도 이렇게 볼모로 와 있지만 한나라의 세자잖아요. 그런데 그 장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러니까 용골대에게 내가 비록 이 2억 땅에 이렇게 붙잡혀 와 있지만 내 이래봬도 한 나라의 세자다. 그런데 어찌 네가 나를 이렇게 협박을 하느냐.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으니 이따위로 나를 협박하지 마라 하면서 화를 내니까 반대쪽에서도 내가 너무했나? 하면서 살짝 또 수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안 그래도 몸 약한데 스트레스 받고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스러움을 인조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말을 전해요. 듣자니 세자가 떠날 때 어떤 사람이 수십 필의 면포를 바쳤는데 세자는 양보를 했지만 시강원들이 받으라고 청했다고 한다. 내가 비록 이제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처리가 이렇다면 매우 아름답지 못한 게 아니냐? 반드시 소무가 겪었던 것처럼 고생을 해야 하는데 소무는 중국 전한 시절의 명신입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거처하는 것을 평소와 같이 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꼭 단속을 하고 주의해라 하면서 소현세자에게 다니러 온 사람에게 말을 전한 거예요. 세자가 좀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이런 걸 원합니다. 청나라가 이런 걸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세자의 입에서 나오니까 세자가 좀 밉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양쪽에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을 지경이에요. 아랫배랑 생식기가 부풀어 오르고 대소변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산증에 걸리고요.
또 워낙 날씨가 추운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이도 안 좋고 좋은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겨드랑이에 큰 혹도 생기고요. 또 어깨랑 팔이 마비되는 마비 증상도 오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어쨌든 세자라는 그런 직책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하나로 불평 없이 꿋꿋이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효자라고 했잖아요. 매일 아침 이 아버지가 계신 한양 쪽으로 절을 하면서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면서 축원을 하는 의식을 거르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자기를 이제 모시는 이제 측근들이랑 술자리가 한 번씩 생기면 그래도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아휴, 구군이 비색해서 나라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이역당에 갇혀서 조와 겨와 비린 것을 먹으며 줄인 창자를 채우고 쓸쓸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종일 내가 탄식이 나온다. 오늘이 중량절에서 올라온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먹는 공진을 먹고 있었을 텐데 그 공진이 너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인다. 오늘은 이제 중양절이고 이러니까 달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보잘것없는 반찬이지만 술 한 잔씩 하자. 근데 원래 뭐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런다고 꾸지람을 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계속 금주를 했지 않냐. 그런데 어찌 오늘 같은 날에 또 술 마신다고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나를 위해 잔을 들어보자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좀 쓸쓸한 속마음을 좀 내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세자는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오리라 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텼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렇게 된소리를 맞고도 조선은 여전히 반청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청나라가 계속 명을 치는 데 필요한 군병을 보내라. 그리고 잡아간 포로들이 다 도망가서 조선 땅을 밟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다시 잡아서 보내라, 쇠안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조선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청도 뭐 불만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인조를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인조를 기망치군,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임금인데 우리가 살려줬다. 그런데 지금 맹약을 어기고 있냐라는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와, 우리가 그때 항복을 받았을 때 임금을 바꿨어야 되는데 아유 진짜 후회되네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심양에 입조를 해서 황제에게 직접 빌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니까 인조도 불안에 미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내가 심양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심양 입조론에 왕위 교체론에 이런 것들이 계속 청나라에서 말이 나오니까 왕위를 교체한다는 건 자기를 끌어내리고 세자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가 미묘하게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인조는 혹시 세자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뭐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봐라 하면서 내관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비밀 보고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런 와중 인조 18년인 1640년 3월 세자가 잠시 조선 땅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인조의 병세가 심해졌다는 이유로 문병을 온 것인데요. 아유,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인조가 청나라에 병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 몸도 아픈 것도 있었겠지만 혹시 세자를 돌려보내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설마 데려가겠냐 하면서 그런 말을 은근슬쩍 흐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신들이 와서 인조의 병세가 좀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막 몇 번 오가니까 그러면 세자가 한번 이제 조선을 방문해서 아버지를 뵈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왔고 조선에서 온 사신들이 그럼 이번 기회에 하면서 이제 세자의 문병을 적극 청나라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자가 조선을 가게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5살이 된 원손과 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을
볼모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인조는 엄청나게 격분하게 되죠. 아니, 내가 세자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억지로 이런 일을 만들었다. 이제 니네 만족하냐? 내 슬하에는 오로지 그 두 아이밖에 없었는데 그 두 애를 저 2억으로 쫓아내고 나니 이 병든 몸과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마구마구 화를 냈다고 합니다. 2억 땅에 있는 아들이 온다는데도 그게 더 중요했었던가 보죠. 자, 그래서 청나라에 세자 귀환을 직접 요청했던 사신들을 처벌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3년 만에 세자가 고국 땅을 밟게 되는데 너무 반가운 일이니까 의주에서 맞이하자. 그리고 종묘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보고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인조는 다 그걸 묵살해버립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3년 만에 자식 만나요. 그 먼 이역만리에 있다가 돌아온 자식이 안 반가울 리 없고 애틋하지 않을 리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자를 이제 만나자마자 세자가 왕 앞에 이제 엎드려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자식을 세자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니까 또 신하들도 또 눈물 범벅이 되었겠죠. 근데 왕이 다시 볼 줄 생각도 못했는데 저절로 슬퍼져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 하면서 이 애틋한 이 재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자, 그렇게 부자는 재회를 하지만 또 떠날 날이 또 오게 되죠. 약 한 달 동안 조선에 머물다가 다시 심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떠나는 길이 순탄하질 않아요. 청나라는 아직 이제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 또 명과 밀통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도왔던 임경업 장군의 동태를 살피고 임경업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식솔들을 잡아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화파의 선봉이 누구죠? 최명길이잖아요. 주변 상황을 살펴야 되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명과 청 사이에 양쪽을 이렇게 오가면서 또 어느 쪽에 붙어야 이제 조선이 더 낫나 이런 걸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또 임경업하고 결탁을 해서 묘양산의 승려였던 독보를 몰래 명나라 장군에게 보내서 조선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알리려는 시도도 해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되니까 이제 임경업이 잡혀가게 되는데 도중에 임경업은 도주를 하고 그 뒤에는 당연히 인조가 있었을 거잖아요. 인조가 명을 내렸으니까 최명길이 이런 일을 했을 텐데 혹시 최명길이 청에 이런 일에 대해서 다 불어버릴까봐 인조가 배우입니다 말할까봐 걱정이 돼서 최명길이 잡히자마자 최명길이 당시에 영의정이었거든요. 바로 삭탈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관계자들이 다 잡혀가고 최명길도 이제 심옥에 갇히고 하면서 이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인조는 나 폐위될지도 몰라 하면서 또 막 더 불안해 하게 되죠. 근데 이 일이 세자가 다시 심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양으로 가는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불안으로 물든 그런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조선을 방문하고 다시 심양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세자는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요. 사실 그동안 관소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를 청나라 조정에서 보내왔었는데 넉넉지 않았지만 보내왔었는데 야, 우리도 청나라랑 전쟁하느라고 돈 없다. 니네가 좀 알아서 살면 안 되겠냐 하면서 그 땅을 좀 주면서 농소라고 하는 땅 주면서 농사를 좀 지어봐라 라고 해요. 당연히 주변에선 반대가 많았겠지만 우리가 또 세자빈 강씨 이야기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농사도 짓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 호나강이 꽁꽁 얼면 그 얼음 이제 가지고 와서 얼음 저장하는 이런 일도 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청나라에서 명나라 공격하는 원정에 세자 따라가자 라고 하면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복림대군이 2차례 정도 나갔어요. 사실 아프기도 했지만
명나라를 치는 원정길에 조선의 세자가 동참을 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서 돌아온 후에는 직접 원정길에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을 소현세자가 쓴 일기가 심양일기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상황을 일기로 남기기도 해요. 청나라 사람들이 화포를 두려워해 성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명나라 군대가 서쪽으로 돌아갈 때를 노려 철갑 기병대를 몰아 추격했다. 굶주리고 지친 명나라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산속에서 숨거나 바다에 몸을 던졌다. 청나라 군대는 사흘 동안 이적듯이 수색을 해서 명나라 군졸들을 죽이고 베고 온갖 참혹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전쟁의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건데 사실 마음으로는 명나라를 응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딱 이 전쟁 상황을 보고 대세는 이미 기울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